예,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시면서 아마 우리 국가의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를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나는 재난 현장까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어 이러신 분이 계시면 아마 기회가 없었거나 좀 많이 어려운 어떤 자원봉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준비한 지금 4개의 어떤 대구를 중점적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전국에 다 해당하는데요. 그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시간으로 어떤 쉬운 주제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굴 지원 나가는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금 재난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측이 하기가 어려워지고 대규모 재난이 늘어나고 있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도시형 재난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대응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선은 재난이라는 것에서 실제로 재난을 주제로 그것을 다루는 자원봉사 센터의 관리자들의 교육으로는 정말 하루 8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원봉사자, 지금 아니면 수요처 관리자, 다양한 분들이 관계 공무원도 계실 텐데 영상을 들으신다면 재난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좀 한번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에서 재난 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난이라는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와 어떤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재난관리는 실제로 지방정부나 주관부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재난이 산불이냐, 바닷가에서 나느냐, 아니면은 수해냐, 설해냐, 아니면 사람이 다쳤냐, 인재 피해가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1단계, 2단계 아시죠?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난의 어쨌든 단계별로 그 규모와 피해 범위에 따라서 정말 주관하게 되고 책임져야 되는 관계자들이 너무나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난의 관리는 그 안에 많은 행정조직과 많은 민간인들이 협력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워요. 대신에 본인이 자원봉사자가 돼보거나 피해자가 됐을 때 이 복잡한 체계로 인해서 문제가 이것이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가 원만하게 그리고 좀 이루어지는 행위가 좀 편안하게 실제로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과 민간조직 이런 행위자들 간에 실제로 우리는 수직관계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은 실제로 기부하는 어떤 사람, 자원봉사로 오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 일정 부분은 통제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다 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과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조금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협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민간 영역의 사회적 책임 또한 있다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재난은 관이 다 한다. 관의 재원으로 해줄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있고요. 채워지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 기부금과 일반 자원봉사의 참여로 그 피해자의 회복이란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1, 2개월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산불 피해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회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쉽게 다 그 원상태로 가는 것도 아니죠. 원상태보다 더 나은 지금의 상황에 맞는 나의 삶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저는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조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참여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이면서 존중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적 변수,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 예, 경제정원,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것이 특별 재난이냐 아니냐, 뭐 지자체의 어떤 예상 규모냐, 이 도시냐, 약간 소도시냐, 교통이 편하냐 안 편하냐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이 재난 관리와 대응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화, 준비, 수습, 복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4가지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우선 어떤 단계인지 볼게요. 완화라는 거는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 단계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자원봉사 영역에서 다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어쨌든 이러한 재난이 덜 일어나도록 정비하는 게 완화 작업이에요. 우리가 기후로 치면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는 기후를 대응하고 있죠. 벌써 폭염이 일어나고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찬 물을 나눈다거나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소외계층에 주는데 완화 정책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폭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예방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어로 완화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준비라는 단계는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런 대응 계획을 세우는 거,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는 거, 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두는 거예요. 그 당시 재난이 발생하고 하면 벌써 준비는 놓친 거예요. 그럼 복구 단계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완화 단계, 준비 단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이 정말 빨라집니다. 수습 단계는 가장 긴박하게 어쨌든 재난이 발생하고 그 대응 계획이 시행됐을 때 인명 구조하고 뭐 여러분 아시죠? 그 환경 설치하고 의약품, 생필품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구는 그 자체에 큰 어떤 불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산불이다. 불이 꺼지고 나면 잔해를 제거하거나 방역을 하거나 이재민들이 우선은 대피소를 설치해서 다시 임시 주거로 시설로 가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 이런 부분이 복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자원봉사 활동 예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완화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생활 속의 위험 요소를 우리가 점검하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가스밸브를 잠궈야 되고 소화기도 점검해야 되고 대신에 장애인이나 1인 가구 노인이나 취약하신 분은 이런 완화 준비를 평상시에 못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찾아가거나 전문 공기업들이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지역사회는 안전한가? 안전해야 된다의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 그 안에는 감염병 예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민간단체와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어쨌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저는 이런 의의를 둬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 참여한 사람들이라도 어쨌든 재난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거야. 예민해지면 우리는 어떠냐면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게 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재난 예방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에요. 뭐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설문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것에 관리 감독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에서 실제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재난에 대한 완화를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 좋겠죠. 예, 재난과 관련된 보험 그리고 안전교육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준비 단계는 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 요즘은 모의훈련, 대피훈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은 너무나 익숙하시죠? 이제 심폐소생술로 누구를 살렸다. 기사가 엄청 많이 나서 나도 배워둬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대신에 요즘은 심폐소생술도 배우시고 실제로 그 자동 이렇게 전기 충격으로 하는 것이 공공기관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그 다음 단계에 실제로 더 심각한 상태일 때는 그걸 활용하는 법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거고요. 심리적 방역.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교육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재난 단계. 그러면은 막 전화가 안 돼서 혼란과 혼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비상 연락망, 대피 계획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어떻게 대피하지 영화 볼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 익숙하지만 실제로 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내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는지 그런 분들을 잘 찾아뒀다가 같이 대피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한 시민이겠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이렇게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해두는 거. 최근에 이런 많은 산불에서 이장님,
동장님, 통장님 많이 언급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속속들이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다 아는 마을에 그 소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몸 살릴 시간 없이 막 대피하는데 거의 뭐 공조직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시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들의 어떤 공동체가 잘 돼 있을수록 우선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비상물품은 최소한의 비상물품을 좀 챙겨두는 거, 그리고 어떤 게 비상물품인지 아는 거. 예, 그래서 워낙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보온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방독면, 예, 여러분 그런 거 안 써보셨잖아요. 그런 거를 막 구비해놔요. 차에도 혹시나 차가 문이 안 열렸을 때 어떻게 깨고 나갈지 그 유리 깨는 거 있죠.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여러분이 보시고 구매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습 단계에서는 긴급 구호 이재민 지원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설계할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이거는 재난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 국가와 그 지방자치가 이렇게 통지단 상황 실황계 설치가 되고 그거에 따른 안내에 따라서 그때 아마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가 이런 부분을 안내할 겁니다.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이재민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대피 경로를 좀 안내하는 거, 위험때 순찰하는 거, 계속적으로 진화가 됐더라도 그 지역을 순찰하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역할 가능할 수 있어요. 전문 봉사단만 아직은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적십자사,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구조 구호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 정비, 잔해 제거, 산불 나고 나면 그런 나뭇가지들 다시 이렇게 제거하는 활동, 농작물 되살리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수습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복구 단계로 넘어가야 일반 자원봉사자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구도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일반인은 안전할 때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 피해 가구 조사 아직까지는 자원봉사 영역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대신 전문 자원봉사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시설에 대한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거 전문 기술이어야 돼요. 이재민들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물품 후원하는 거, 환경 개선하는 거. 하다못해 임시주거시설로 그분들이 가면 정말 오롯이 다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 휴지, 수세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의식주를 떠나서 나머지 자잘한 모든 물건들을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어쨌든 지원금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후원자들이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게 되죠. 그다음에 마을이 또 살아야 돼요. 오히려 다른 지역이 다 불타고 나만 안 탔을 때 오히려 그 불의의 피해자가 아닌 그 사람이 거의 2차 피해자인 것처럼 소외돼버리고 본인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게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공동체 회복 운동을 자원봉사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돼야 될 부분을 정책을 제언하는 게 또 시민 자원봉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첫 시간이어서 재난 관리의 단계와 이런 활동이 있다. 제가 사진보다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